오, 나오네요. 아, 우리 2시 10분부터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건가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 10분 동안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나와요. 드디어 나오네요. 근데 마구마구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 어디 다 가셨는지 나가셔가지고 잠깐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하시죠. 그러면 꼭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2시 10분이 됐으니까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랑구청 마을협식가에서 시민참여예산 담당하고 있는 김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랑구 MPOGS센터 협치협력관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약간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인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광역제한형 사업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가 이렇게 방송 통해서 카메라 통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벌써 단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광역제한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천천히 풀어가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것도 있고 댓글로도 참여해 주셔도 되니까 저희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껏 이제 서울시에서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시민이나 주민분들이 뽑은 대표자가 행정기관이랑 같이 계획을 짜고 그리고 집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민참여 예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살고 계신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직접 고민하시고 제안하시고 또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시민참여 예산입니다. 네. 참 쉽죠? 시민참여 예산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참여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산 운영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사업 진행은 더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실 거예요. 그거를 옐로우 카펫이라는 이름으로 그 노란색 페인트 칠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10cm의 턱을 낮추는 사업도 모두 시민들께서 직접 공모하고 시행하게 된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시민분들이 낸 사업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이게 불편하다라고 느낀 시민분들이 낼 수 있는 그쵸.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가맘들이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잖아요. 유모차 이렇게 하고 인도 올라갈 때. 그쵸. 근데 이제 턱이 좀 낮춰져 있으니까 유모차뿐만 아니라 휠체어, 자전거까지도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역시 우리 주민분들이 정말 똑똑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구 공무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랑구민분들은 4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나 창의력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이렇게 주민의 생활과 맞닿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사업들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참여 예산 제도가 되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MC 우리 민주임님께서 그 시민참여 예산 제도 중에서도 광역 제한형 담당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런 광역 제한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여 예산이라는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 현수막으로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시민 참여 예산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공모를 해보실 수 있는 제안을 해보실 수 있는 그 사업이 광역 제한형인데요. 이제 다른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의나 아니면은 어떤 공론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렇게 제안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광역 제한형은 내가 이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개인의 이름으로 혹은 내가 소속돼 있는 단체의 이름으로 한번
간단하게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광역 제한형 그래서 왜 광역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부분인 건데 동단이라 하면은 내 동을 위한 사업. 구단이라 하면 구를 위한 사업이고 광역 제한형이라는 거는 뭐 중랑구, 뭐 광진구, 동대문구에게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서울시 전체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 제한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사업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그 공원에 그 뭐죠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리모델링 해주세요. 이래도 다 해주시나요? 해줍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관악구랑 강동구랑 몇몇 구에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사업이 그렇게 올라오게 돼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나로 다 모아서 시공원 내 화장실 재정비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복지 분야, 뭐 여성 분야, 시민 건강 분야, 교통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들에서 우리 구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자치구 서울시에 관련된 사업 제안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선은 시민분들께서 2월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3월에 그 제안 사업을 분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 중에서 자치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1년이 아니라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단체나 개인들에게 이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부적격 판정이 날 수가 있어요. 3월에. 그러면 이제 시민투표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실은 그 사업 제안서가 아깝게 묻히게 되는 슬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마음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제안서를 쓰셨는데. 그래서 이런 더욱 자세한 부적격 사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고민했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에 서울 시민 참여 예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벌써 한 56개였거든요. 오전에 봤을 때가 56개니까 아마 지금 벌써.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더 늘어났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제안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런 사업 제안은 인터넷으로도 등록하거나 저희가 이따가 거기 안에 또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보이나요? 네, 여기 보이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면은 이미 참여한 사업 신청서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물론 설명해 드릴 거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서 제출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또 민주인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 4월에는 공무원이랑 시민들이 함께하는 민관 회의체가 있어요. 수기예산 민관협의회라는 이 회의체에서 이 사업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도 분류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투표로 올릴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5월에 사업 설명 그리고 뭐 사업 그 현장을 확인 조사를 나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상황을 좀 보시기 위해서 설명 조사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제안자분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설명회를 가지고 이제 제안자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에 시민투표가 진행이 되고 8월 말에 한마당 총회라는 총회를 통해 가지고 대상 사업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나면은 2022년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숨가쁘게 한 해가 지나갈 것 같은데요.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PPT 화면 보이시죠? 추진 절차라고 해서 지금 간략하게 저희가 그 안내 자료 보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참고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고 그 예산이 제안자나 제안단체한테 직접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통장에 꽂히는지 말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우선은 이제 이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거는 서울시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사업이 이제 예산 흐름도 이제 보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 주민분들, 시민분들께서 사업을 제안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검토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이 이제 승인이 나면은 이제 서울시의 소관부서로 그 예산이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뭐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자치구로 이제 또 그 돈을 이제 내려보내주고 그 자치구에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거를 집행하는 이런 흐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 그 시민참여회사 홈페이지 보니까 제안서가 좀 여러분들께서 작성하기에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서는 작성해 본 적이 없으셔서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거 관련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안서가 사실은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쓰다 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천천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신청인에는 이름 쓰시면 됩니다. 연락처에는 핸드폰 번호 쓰시면 되고요. 주소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작년에는 주소란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다 보니까 핸드폰 번호 옆에 주소 꼭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소속 자치구에는 내가 소속된 자치구 그리고 이 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치구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에는 꼭 동의 체크해 주셔야 되고 마케팅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 꼭 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1대1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보완할 점 어떤 부분인지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 연결이 되거든요. 하니까 그런 경험도 좀 쌓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명 같은 경우에 네, 다음 장에 사업명은 제한된 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창의적인 표현들이면서 이 내용은 딱 들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유추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햇빛으로 밝은 도서관 만들기 10cm 턱 낮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그럼 햇빛으로 밝은 도서관 만들기는 역시 태양열 관련해서 그죠? 태양열을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거고 맞아요. 10cm 턱 낮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턱 낮추는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소통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그쵸. 도로랑 차도가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름 그리고 사업이어가지고 그리고 제안서를 계속 보면은 사업 위치는 사업이 행해지는 지역 이제 2개구 이상의 지역에서 행해질 수 있겠고 중랑구에서만 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랑구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은 서울시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면은 그걸 써주시면 돼요. 서울시 전체라고. 네. 그리고 사업비는 이 사업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사업은 40억 원. 40억. 와, 지금 맞네요. 40억. 미만. 그리고 프로그램성, 뭐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3억 원. 아주 큰 돈이죠. 맞네요. 그리고 사업 기간은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기간까지 통틀어 가지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행사성이라고 해서 딱 하루가 아니잖아요. 전체 이렇게 기간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2022년도 내에 실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은 사업 제한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목적이에요.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뭐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보려고 한다. 이런 목적이 좀 있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시공원 화장실 정비 화장실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원 내에 노후되어 있는 화장실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을 좀 편리하게 시민들의 편의를 좀 이렇게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업 목적이 그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내용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원 화장실 이야기로 해보자면 뭐 어린이용 함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어디 있죠? 그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에 2번째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기저귀나 교환대를 설치한다거나 뭐 공원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좀 인테리어를 변경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고 특히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현장 답사를 나오게 되지만 사진이 있으면 좀 그렇죠. 그 사업 내용이며 그런 거를 딱 사진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제목에서도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좀 명확하게 나오면 좋은 거고 그 거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으면 좋고 맞아요. 또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있으면은 뭐 누구나 괜찮죠, 봐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겠구나라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진 자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사진도 첨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용마산로 그 산자라 거기를 이제 정비하는 사업을 전에 이제 주민분께서 또 제안해 주셨는데 그 구석구석을 사진을 찍어서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애정이 느껴졌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효과는 사업 시행에 따른 직간접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어떤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은 언제나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저희 얼굴을 보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목소리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그 제안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수기예산 담당관이나 중랑구청 담당자인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업들 제가 좀 몇 개 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잖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혹시 저희에게 지금 댓글을 한번 볼까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뭐 물처럼님께서는 와 평소에 시민참여 예산이 궁금했는데 기대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뭐 저희 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다들 응원에 그런 응원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해피님께서 모자에 붙은 화살표는 뭔가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때요? 답변을 해주셨어요 또. 짐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모자의 로고는 협치 중랑의 화살표 로고를 하나씩 떼어 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해 주셨어요. 저희 지금 영상에 이 좌측 상단인가요? 우측 상단에 좀 약간 보여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가 중랑협치의 CI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요. 민과 제 이름 민이거든요. 민과 관이 서로 모여서 소통하고 협치하자 이런 의미니까요. 그렇게 이 화살표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잘라서 붙였어요. 네. 수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희망뉴스 나래에서도 와주셨네요. 저희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초기에 방송 사고가 있어서 들어왔다 또 나가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이 영상이 계속 저장은 되지만은 혹시나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끝날 때 연락처는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1명이나 들어왔어요. 소름.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접수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편 발송이랑 인터넷 접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 접수를 하실 때는 28일까지이긴 한데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랑구청 마을협치과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뭐 전체 발송은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성함은 제안자분 성함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중랑구에 어떤 이런 좋은 사업들을 내주신 거를 저희가 자료로 좀 보관하고 혹시 광역 제한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예산 참여 예산 사업으로 또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또 저희도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중랑구청 마을협치과로 먼저 23일까지 보내주시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촉박해서 28일까지 도착하기에 너무 빠듯하다 하시면 우선은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고 자료만이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네네네.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그렇죠? 민관이 함께 고민하며 진행한 사업들이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광역 제한형도 주민분들께서 직접 서울시에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랑구청에서도 이제 주민과 함께 하려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주시는 분들만 주시니까 좀 우리 중랑구민 전체 아까 40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저희 마을 협치과에 먼저 서류 제출해 주시면은 앞으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쪽에서도 또 지원 방향을 좀 저희가 또 생각할 예정이니까요. 좀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네. 시민이 낸 세금을 직접 시민이 사용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게 더욱 재정민주주의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업한 사업이
아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하신 사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 중랑구에 마구마구 발견되는 그날을 정말 기대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라이브 방송 위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내주신 미디어번 마을 미디어번 정말 감사드리고 또 혹시 이렇게 주민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민 이준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여기 이제 주소랑 연락처 나가는데요. 서울시에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중랑구청 담당자인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사업 제안하신 거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 나가는 건가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요? 안녕.